강릉 바다 또 보고 네, 오신 거죠? 네. 바다 보고 그 헬리캠도 띄워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샥 한번 찍어주시고. 또 변호사님 또 그림 하나 만들어 주셨구나. 아, 또. 우와, 진짜 멋있다. 헬리캠 처음 봐요. 실제로. 아니 근데 제작진 분들이 변호사님이 되게 낭만적인 얘기 위주로 하실 줄 알았는데 계속 강릉 바닷가를 보면서 사건 얘기만 계속 하세요. 사건 얘기를. 강릉 지원 있는 데구나 여기가. 네, 법원이랑 경찰. 강릉 그 국민자료 재판하고 처음이에요 지금. 이게 춘천 사건 때문에 커피 거리도 한 4년 전에 그때 처음 오고 지금 한 4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커피 요새 되게 텀블러에 많이 담아서 먹잖아요. 근데 그 텀블러와 관련된 최근에 있었던 되게 엽기적인 사건이 있는데 텀블러가 범죄에 활용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텀블러가 예, 범죄. 아, 네네네. 공무원 남성이 동료 공무원 여성의 텀블러에다가 자신의 정액을 몰래 넣어두는 그런 엽기적인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흔히 좀 정액 테러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동기가 뭐죠? 동기가 보통 그런 거에 동기는 뭘 것 같으세요? 너무 그냥 뭐 이상성욕? 그렇죠. 아, 대부분 그렇죠. 네, 자신의 어떤 성적 만족이라든지 뭔가 쾌감을 위해서 성적 테러죠. 성적 예. 폭력이에요. 테러고, 성폭력. 네. 전형성 폭력인데 예전에 그 칼을 갖고 다니면서 작은 칼을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이렇게 상처를 내고 네.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십 차례 사건이 발생해서 이거를 체포를 했는데 정말 범죄 심리학책에 나오는 딱 그대로 정답을 말했어요. 너무 성적 쾌감을 찾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형사가 물어보죠. 그 행위와 성적 쾌감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할 때 그 여성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다. 그리고 놀라는 때 난 너무 성적인 각성이 됐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비슷한 걸 맥락으로 거예요. 예. 은밀하게 피해 여성이 그런 걸 드시고 뭔가 이상한 느낌 막 이런 반응들이 얘한테 이 범인한테는 아마 엄청난 네. 그 영향을 줬어요. 어떻게 발각이 됐을까요? 사실 이런 게 발각되는 거는 아마 이 사건이 지금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지금 각지에서 맞아요. 정액 테러라고 명명을 할 정도로 이런 사건이 사실 많았어요. 스토킹하는 동료의 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를 버스 앞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체액을 묻혔습니다. 7개월 동안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으로 여성들을 테러한 30대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44건,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된 것만 44건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이 많아요.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잘 몰라서 그럼요. 예, 모르고 넘어가는 옷에 경우도 묻혀 있겠죠. 있는 이런 거.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처벌되었을 것 같으세요? 그럴까요? 예. 이건 성범죄 아닐까요? 질문의 의도를 보니까 굉장히 뜻밖의 이걸로 뜻밖의 처벌됐을 죄로. 텐데 예. 텀블러 속에 커피가 내 거니까 뭐 내 사유재산 손괴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손괴, 네. 손괴죄. 성범죄가 아니고 재물손괴죄로 재물손괴. 처벌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됐냐 보면 형법의 재물손괴죄를 이렇게 이럴 때 처벌한다 이런 걸 보면 타인 소유의 재물, 뭐 문서, 뭐 특수매체 기록장치 이런 것들을 손괴, 그러니까 부셔버렸거나 아예 못 쓰게 했거나 은닉했거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효용을 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효용을 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상 감정상으로 이 물건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효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상으로도 쓰지 못할 거고 특히나 감정상으로는 더더욱 이제 이 텀블러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 재물, 그 손괴된 재물의 금전적 가치는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그 정도만 보상받는 건가요? 원래는 재물손괴죄에서 풍계된 그 재물의 가치 그 정도 선에서 벌금형이 보통 선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결론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어요. 근데 300만 원이면 다들 너무
행위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렇게 느끼실 건데 실제로 재물손괴죄에서 벌금형을 맞아요. 선고하는 것 치고는 네. 상당히 중요한 네, 선고를 네. 한 거죠. 지금 성범죄로 했으면 기소가 안 됐거나 아니면 무죄가 됐을 확률이 크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처벌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행위를 우리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죄형 법정주의와도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이 있어야만 네, 그 사람을 그렇죠. 처벌할 수 네. 있는 근데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뭔가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당시에 법률에 이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의 종류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이 사람은 처벌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네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와, 이게 보면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규정의 범위라든지 또 법안 발의가 네. 계속 있어줘야 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도 사실 형법 제정할 당시에 우리가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불법 촬영, 유포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상상할 수 그렇죠.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뭐 이렇게 신촌 백화점 사건을 계기로 또 입법이 되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서울 신촌에 있는 그레이스 백화점입니다. 성폭력 범죄도 사실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법이 먼저 앞서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되게 열심히 뒤따라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하자는 취지로 형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어요. 성폭력을 처벌하는 특별법이거든요. 성폭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성범죄에 관한 법률들은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만큼 법도 잘 따라가줘서 계속해서 새로운 법안들이 보완하는 시대 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피드를 같이 따라가주는. 지금 많이 근데 보완이 됐어요. 네.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성범죄의 발생과 검거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아. 성범죄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전에 범죄가 아니었던 것을 범죄로 정의하면서 네. 다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양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요.